저는 올해 42살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10년 전 28배 그녀와 결혼했을 때만 해도 우리가 이런 파국을 맞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딘가 신비로운 구석이 있었죠. 과거에 대해선 별로 말하지 않았고 가족 얘기도 잘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남자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였죠.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의 미래만 생각하자. 그때 그녀가 한 말입니다. 순진했던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결혼 1년 만에 아들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수지는 좋은 엄마였어요. 아이를 너무나 사랑했고 저 역시 그런 그녀를 보며 더욱 사랑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저희 부부도 30을 넘기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견 건설회사의 과장으로 승진했고 수지는 집 근처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가게의 보탬이 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수진이 끓여주는 된장찌개와 함께 시작되는 하루, 저녁이면 준호의 숙제를 봐주고 가족끼리 TV를 보며 웃는 시간들.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완벽한 우리만의 일상이었죠. 그런데 작년 봄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핸드폰을 바꿨어요. 화면이 깨져서라고 했지만 멀쩡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핸드폰을 아무 곳에나 두고 다녔는데 갑자기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왜 핸드폰을 그렇게 꼭꼭 숨겨? 숨기는 게 아니라 잃어버릴까 봐서. 어색한 웃음과 함께 둘러대는 수진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밤에 자다가 깨어보면 수진이 침실 밖에서 작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친구와 통화하는 줄 알았는데 목소리 톤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애타고 간절한 그러면서도 죄책감 어린 목소리였어요. 누구랑 통화했어? 아, 언니랑. 집안일로.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수진에게는 언니가 없거든요. 혼자 자란 외동딸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무렵부터 수진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마트에서 일하고 온다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갑자기 친구 만나러 간다며 나가는 일이 잦아졌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날 수진의 가방에서 남자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실수로 재생 버튼을 눌렀는데 수진아, 나야. 정말 보고 싶어.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낮고 부드러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와는 전혀 다른 음성이었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을 추궁했습니다. 이게 뭐야? 누구 목소리야? 수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여보, 이건. 정직하게 말해. 바람 피우는 거야? 수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바람이 아니야. 정말 바람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그 남자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럴게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바보 같은 저는 그녀를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거죠. 10년을 함께한 아내를, 우리 아들의 엄마를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일찍 퇴근해서 집에 갔더니 수진이 누군가와 현관 앞에서 대화하고 있었어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정장을 입은 남자였죠. 제가 나타나자 그 남자는 급하게 돌아서서 사라졌고 수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방금 그 사람 누구야? 그냥 보험 설계사.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보험 설계사가 그런 표정으로 우리 집 앞에서 아내와 대화할 리 없잖여. 그날 밤 저는 수진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해 봤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를 말이에요. 메시지 내용을 보니 제 예상은 적중이었습니다. 오늘 남편이 일찍 와서 깜짝 놀랐어. 조심하자. 알아. 미안해. 너 때문에 힘든 거 알아. 아니야, 내가 미안해할 게 아니야. 내가 선택한 일이잖아. 그래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 줄 몰랐어. 다시 만날 수 있을 줄 몰랐다고? 그럼 예전에 알던 사이라는 뜻인가요? 제 손은 떨렸고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녁 시간, 준호는 학원에 가고 없었고 수지는 마트에서 일한다며 나간 상태였어요. 저 혼자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어제 봤던 그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분명히 그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도 녹음 파일에서 들었던 바로 그 음성이었어요. 누구시죠? 제가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저는 수진 씨와 예전에 알던 사이입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말이죠?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수진 씨의 전 남편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전 남편? 수진이 결혼한 적이 있었다고? 뭐라고요? 놀라셨을 텐데. 수진이가 말 안 했나 보네요. 저희는 7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7년 전이면 수진과 제가 결혼하기 3년 전입니다. 그럼 수진은 저와 결혼할 때 이미 이혼 경험이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아내는 처녀였어요. 제가 첫 번째 남편이라고. 남자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했군요. 사실 저희 사이에는 아이도 있었어요. 아이라고요? 네,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3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그게 저희 이혼의 원인이기도 했고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현관문에 기댄 채로 그 남자의 말을 들었어요. 수진이는 아이를 잃은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서로를 원망하게 됐고 결국 헤어지기로 했죠. 그럼 왜 지금 나타나신 겁니까? 3개월 전부터 수진이가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준호라는 아들 얘기도 하고 많이 후회한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준호 얘기까지? 제 아들을 다른 남자에게 말했다는 건가요? 수진이는 지금 매우 혼란스러워해요. 당신을 배신하고 싶지 않지만 저에 대한 감정도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때 수진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에 선 저와 그 남자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준아, 왜 여기에? 수진아, 이제 그만 정리하자. 이분께 진실을 말씀드렸어. 민준. 그 이름이 바로 수진의 핸드폰에 저장된 그 이름이었습니다. 수진은 주저한 듯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너 진짜 결혼한 적 있었던 거야? 응. 있었어. 민준이와 4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어. 그럼 처녀라고 한 건 거짓말이었다는 거네? 그것도 거짓말이었어.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결혼 당시부터 저를 속였다는 거 아닙니까? 왜?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 처음엔 말할 기회를 놓쳤어.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말하기가 더 어려워졌어. 당신이 실망할까봐 떠날까봐 무서웠어. 민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수진이에게 연락한 것도 제가 먼저였고. 하지만 저도 수진이를 정말 사랑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뭐라고요? 저희가 이혼한 건 딸아이를 잃은 충격 때문이었지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아파서 헤어진 거였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아, 우리 딸 이름이 세아였어. 정말 예쁜 아이였는데 제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차에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동시에 그녀에 대한 연민까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수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 확신할 수가 없어. 뭘 확신할 수 없다는 거야? 내 마음을. 당신을 사랑하는 건 진짜야. 준호도 정말 소중하고. 하지만 민준이에 대한 감정도. 그럼 뭐? 둘 다 사랑한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더 이상 이분을 힘들게 하지 말자. 결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수진은 계속 울기만 했고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준호가 학교에 간 후 저희는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나 결정했어. 수진의 목소리는 무기력했습니다. 무슨 결정? 민준이와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왜? 준호는? 우리 10년은? 다 거짓말이었어? 거짓말 아니야. 당신과의 10년도 진짜였고 준호도 정말 사랑해. 하지만 뭐? 세아를 잃었을 때의 그 아픔을 민준이만이 이해해줄 수 있어. 우리는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어. 그럼 나는?
우리 아들은? 준호는? 당신이 키워줄 거 알아. 당신이 더 좋은 아빠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자식을 버리고 갈 수 있다는 건가요? 미쳤어? 준호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해봤어? 그래서 설명도 없이 갈 거야. 그게 준호에게는 더 나을 것 같아. 설명 없이? 편지 한 장만 남기고 갈게. 나중에 준호가 크면 이해할 거야. 그 순간 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수진아,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10년을 우롱했으면서 이제 와서 전 남편 따라간다고? 그것도 아들까지 버리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습니다. 제가 뭘 말해도 소용없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정말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처럼 회사에 갔다가 저녁 7시에 집에 돌아왔는데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수진의 신발도 없었고 평소 같으면 들려야 할 요리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여보, 그리고 준호야의 편지를 쓰는 지금 내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아. 하지만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해. 여보, 1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당신은 좋은 남편이었고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랑을 줬어. 하지만 나는 당신을 속이고 살 수가 없어. 준호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너를 두고 가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일이야. 하지만 아빠가 너를 잘 키워줄 거야. 아빠를 잘 도우고 건강하게 자라렴. 언젠가 너희가 나를 용서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수진 드린 편지를 읽으면서 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어요. 옷장을 확인해보니 수진의 옷들이 대부분 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품도 평소 아끼던 액세서리들도 모두 없었어요. 정말로 떠난 거였습니다. 준호가 학원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빠, 엄마는? 엄마는?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할머니 댁에 갔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9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준호는 계속 엄마를 찾았습니다.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 후 1년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수진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악몽일 뿐이라고, 곧 현실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준호는 계속 엄마를 찾았습니다. 언제 오냐, 왜 전화도 안 하냐고 물을 때마다 제 마음은 칼로 찔리는 듯 했어요. 결국 6개월 후 저는 준호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왜? 엄마가 왜 안 와? 엄마에게는 다른 곳에서 해야 할 일이 생겼어. 아이 같은 준호도 뭔가 느꼈는지 그날부터 엄마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 의젓해졌고 저를 더 챙기려고 했습니다. 아빠, 괜찮아? 내가 설거지 도와줄게. 아빠, 오늘 저녁은 내가 라면 끓여줄게. 10살도 안 된 아이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제 눈물이 났어요. 수진에 대한 원망보다도 준호에 대한 미안함이 더 컸습니다. 직장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동료들은 제 상황을 알고 배려해줬지만 업무 효율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수진과 함께했던 10년의 추억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게 거짓이었나? 아니면 진짜였나? 혼란스러웠어요. 가끔은 수진을 찾아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었어요. 1년이 지나면서 저와 준호는 나름의 루틴을 만들어갔습니다. 아침에는 제가 준호의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준호는 축구를 좋아해서 지역 축구클럽에 등록시켰어요. 주말마다 경기를 보러 가는 게 저희 부자의 새로운 일상이 됐습니다. 아빠, 나 골 넣었어. 경기장에서 뛰어오는 준호를 보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회사에서도 점차 안정을 찾았습니다. 오히려 준호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수진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가끔 TV에서 비슷한 얼굴의 여자가 나오거나 길에서 뒷모습이 닮은 사람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 뭐하고 살까? 행복할까? 후회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제 인생에 또 다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여름 휴가를 맞아 준호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어요. 준호가 바다를 보고 싶다고 해서 계획한 여행이었습니다.
둘째 날 오후 중문 관광단지 근처를 걷고 있었는데 길거리에 노점상들이 쭉 늘어서 있었어요. 관광을 상대로 기념품이나 간식을 파는 상인들이었죠. 준호가 아빠 저기 호떡 사 먹자며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호떡을 파는 노점상 앞에서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거기 서 있는 여자. 등을 돌리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실루엣, 그 머리카락, 그 몸짓. 수진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1년 동안 상상으로만 그려왔던 그녀가 바로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아빠? 왜 안 가? 준호가 제 소매를 잡아당겼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때 그 여자가 손님에게 호떡을 건네주며 돌아섰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분명히 수진이었어요. 하지만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1년 전에 그녀는 항상 단정하고 깔끔했었는데 지금의 수진은 머리가 삐죽삐죽하게 나와 있었고 얼굴도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옷도 기름때가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손도 거칠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예전에 밝고 따뜻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지치고 힘들어 보였어요.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진도 저를 알아봤어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호떡 뒤집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수진?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녀의 이름이 흘러나왔어요. 수진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경직된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뒤돌아서서 노점상 뒤편으로 사라졌어요. 아빠? 저 아줌마 왜 그래? 준호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방금 본 게 현실인지 환상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준호야, 아빠 잠깐만 다녀올게. 여기서 기다려. 왜? 어디 가는데? 금방 올게. 절대 여기서 움직이면 안 돼. 저는 준호를 그 자리에 남겨두고 수진이 사라진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노점상 뒤편은 작은 골목이었어요. 몇 개의 가게와 민박집들이 어지럽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수진아, 수진아. 제가 큰 소리로 부르자 골목 끝에서 걸음을 멈춘 여자가 있었어요. 등을 돌린 채로 서 있는 수진이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면서 제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쳤어요. 분노, 그리움, 원망, 안타까움. 모든 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정말 너야? 수진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녀의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피부는 거칠어졌고 손은 화상 자국 투성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예전에 생기 넘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어떻게? 여기에. 수진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나도 묻고 싶어. 너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야? 민준이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며? 수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해.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때서야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이는 3개월 전에 떠났어. 뭐? 다른 여자가 있었어. 나랑 다시 만나면서도 계속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야. 제가 듣고 있는 게 맞나 싶었어요. 그래서 알게 됐을 때 너무 충격이었어. 결국 또 버림받은 거잖아. 아이까지 버리고 따라간 나를.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혼자 여기까지 온 거야? 갈 곳이 없었어. 민준이 아파트도 빼버렸고 돈도 별로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고. 준호는? 우리 아들 생각은 안 나? 그 말을 듣자 수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매일 생각해. 준호 얼굴이 꿈에도 나와. 하지만 어떤 얼굴로 돌아가? 그럼 처음부터 가지 말았어야지. 왜 우리를 버리고 갔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1년 동안 쌓였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 준호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알아. 다 알아. 그래서 더 못 돌아가겠어. 그 순간 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여기 있었네. 준호가 저를 찾아 골목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수진을 봤습니다. 저 아줌마. 준호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어요. 뭔가 낯익다는 듯한 표정에서 점차 놀라움으로 그리고 마침내 엄마?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준호를 보자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1년 동안 보지 못했던 아들이 눈앞에 있는데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엄마. 진짜 엄마야?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준호야.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
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수진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엄마 어디 갔었어? 왜 안 왔어? 보고 싶었어. 준호의 말에 수진은 아이를 더욱 꽉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1년 만에 모자가 재회하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이 이렇게 떳떳하게 아이를 안을 수 있는 거죠? 준호야, 이리 와. 제가 준호를 불렀습니다. 아빠. 엄마야. 엄마가 돌아왔어. 알아. 그럼 이제 다시 같이 살 수 있는 거야? 순진한 준호의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이 준호에게서 떨어져 나오며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는 같이 살 수 없어. 왜? 왜 못 살아? 엄마가 나쁜 일을 너무 많이 했어. 너와 아빠에게. 그런 거 상관없어. 엄마면 돼. 준호는 다시 수진에게 달라붙었어요. 보고 있던 제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아무리 수진을 원망해도 준호에게는 엄마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희는 수진이 머물고 있다는 작은 민박집으로 갔습니다. 수진의 방은 정말 초라했어요. 원룸보다도 작은 공간에 침대 하나, 작은 테이블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혼자 살고 있었어? 응. 호떡 팔아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어. 수진의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동정심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준호는 수진 옆에 바짝 붙어 앉아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나 축구 배웠어. 골도 많이 넣었어. 아빠가 요리도 해줘. 처음엔 맛없었는데 지금은 맛있어. 우리 이제 둘이서 살아. 아빠가 정말 열심히 해줘. 준호의 말 하나하나가 수진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계속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준호는 졸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여기서 자면 안 돼? 안 돼. 너무 좁아.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호텔로 와. 준호야, 그것도 안 돼. 결국 준호를 달래서 호텔로 데려갔어요. 하지만 아이는 계속 엄마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혼자 수진을 찾아갔습니다. 준호와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해야 했거든요. 수진아. 응? 정말로. 민준이랑 끝난 거야?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알게 됐어? 그 남자 폰에서. 다른 여자와 나눈 문자를 봤어.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어. 그래서? 따져 물었더니 오히려 나한테 화를 내더라고.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나도 남의 남편 뺏어간 주제에 뭘 따지냐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싸웠어. 정말 크게 싸웠어.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나한테 손을 들었어. 뭐? 때렸어. 수진이 옷을 걷어올리니 팔에 멍든 자국이 보였어요. 미친놈이네. 그래서 그날 밤에 도망쳐 나왔어. 가진 돈이 얼마 없어서. 제주도까지 오는 게 고작이었어. 듣고 보니 수진도 피해자였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우리에게 했던 일이 용서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쩔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준호는? 우리 아들은 어쩔 거야? 나 같은 엄마가 있으면 준호한테 독이 될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무리 그래도 넌 준호 엄마야.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정말로 수진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날 오후 저희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수진, 준호 그리고 저. 마치 1년 전처럼 가족 같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색하고 무겁고 뭔가 어긋나 있었어요. 준호만 신나했습니다. 와, 엄마 아빠 받아봐. 정말 예쁘다. 아이는 엄마 손, 아빠 손을 하나씩 잡고 깡충깡충 뛰었어요. 1년 만에 다시 완성된 가족의 모습에 행복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수지는 서로 말이 없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이제 다시 같이 살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수진도 마찬가지였고요. 왜 대답 안 해? 같이 살면 안 돼? 준호야. 어른들 사정이 좀 복잡해. 제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사정?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준호가 잠든 후 저는 수진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해줘. 정말로 후회하고 있어? 당연하지.
매일매일 후회해. 그럼 다시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수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나도 원하기는 해. 하지만, 하지만 뭐? 내가 다시 똑같은 실수를 할까봐 무서워. 무슨 소리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 것 같아.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항상 다른 걸 찾고.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니야. 진짜 그래. 세아를 잃었을 때도 민준이를 원망했잖아. 그래서 헤어진 거고. 그리고 너와 결혼했을 때도 행복했지만 가끔은 답답했어.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답답했다고? 너무 평범해서. 너무 안정적이어서. 그런 게 때로는 지겨웠어. 그래서 민준이한테 간 거야?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민준이가 나타났을 때 마음 한편에서는 설렜어.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아서. 솔직한 수진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진아, 서울로 함께 가자. 뭐? 준호를 위해서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정말? 대신 조건이 있어. 뭔데? 절대로 다시는 우리를 배신하면 안 돼. 특히 준호를. 알아. 그리고 상담받자.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뭐든 받아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자.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수진이 변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준호에게 이 소식을 알렸을 때 아이는 하늘을 날 듯 기뻐했습니다. 정말? 정말로 엄마가 다시 우리랑 살 거야? 응, 하지만 준호야. 뭐? 엄마가 많이 힘들어해. 이해해줘 돼. 알겠어. 내가 엄마 잘 도와줄게. 서울로 돌아온 후 저희는 새로운 출발을 시도했습니다. 수진은 다시 집으로 들어왔고 준호는 정말 행복해했어요. 하지만 저와 수진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수진은 정말 노력하는 것 같았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준호도 잘 챙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가끔 멍하니 공허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불안했어요. 혹시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어느 날 밤 저는 수진이 몰래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예요. 1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야? 누구랑 통화한 거야? 아, 그냥 친구.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수진을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핸드폰도 몰래 확인하고 외출할 때도 어디 가는지 추궁했습니다. 수진은 답답해했어요. 왜 이래? 나 감시하는 거야? 그럼 정직하게 말해. 누구랑 통화한 거야? 정말 친구라고.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번 배신당한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진은 아직 우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하지만 예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서로를 완전히 믿지 못하고 항상 조심스러워합니다. 준호는 엄마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행복해하지만 가끔 어른들의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하는 것 같아요. 아빠, 엄마랑 싸웠어? 아니야, 왜? 그냥 예전이랑 다른 것 같아서. 12살이 된 준호도 이제 많은 걸 알아차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수진을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어요. 사랑과 원망이 공존하는 이상한 감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끔 죄책감에 사로잡혀 울고 가끔은 답답함에 화를 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다시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어정쩡한 관계로 계속 살아가게 될까요? 제주도 노점상에서 호떡을 팔던 그 초라한 수진의 모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선명합니다. 그때 그녀는 정말로 모든 걸 잃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버리고 떠났던 그날의 수진도 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정말로 변할 수 있을까요? 한번 저지른 배신은 정말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마 저희 가족의 앞으로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진은 부엌에서 준호의 도시락을 싸고 있고 저는 이 사연을 쓰며 복잡한 심정을 정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